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명소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항쟁 당시 모습으로 거의 복원됐지만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최근 여수에서 신정훈 의원의 현수막 훼손 사건이 벌어졌는데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가 위치한 강원도에서는 소음과 경유 스모크 피해를 호소하며 제작된 1인 시위가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와 해돋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 일몰과 일출 명소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를 바라본다는 이름에 걸맞게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이 아름다운 여수 향일암입니다. 미리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북적입니다. 오는 31일 일몰 감상을 시작으로 1월 1일에는 제야의 종 타종과 신년 불꽃쇼 등이 열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미리 왔습니다. 아들, 딸, 다 사위, 며느리 다 건강하게 1년 또 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순천 와운해변에서는 해넘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달집 태우기와 소원 리본 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해발 473m에 설치된 광양 구봉산 전망대, 광양만을 중심으로 이순신대교와 남해대교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낭만적인 일몰과 장엄한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사진작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바다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면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제격입니다. 새해 첫날 오전 6시부터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 5,000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객에게는 고흥 특산물 유자를 활용한 차와 떡국이 제공됩니다.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도 병오년 새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식전 공연과 일출 감상, 소원 적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훨씬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권으로 낮아졌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무려 7, 8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다 보니 해넘이 시각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밤 사이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서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 서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평화적 진보를 위해 헌신했던 안성래 전 5월 어머니집 관장이 5월 영영 곁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안 전 관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한 이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곁을 지켰던 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자비한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시민들이 병원 응급실로 밀려들던 1980년 5월. 광주 기독병원 간호감독이었던 안성래 여사는 5월의 참혹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며 시민들 치료에 헌신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어찌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안실로 보내냐면서 막 우니까 우리도 막 같이 이미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날 이후 안 여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5.18 부상자와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1991년 광주시의원에 당선돼 5.18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습니다. 5.18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이들이 기댈 곳조차 없던 시절 서로를 보듬고 연대하는 공동체인 5월 어머니집의 초대 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5월의 어머니, 5월 큰어른이라 불렀습니다. 난 그때 잊을 수가 없죠.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만나고도 싶고. 평생을 5.18에 헌신했던 그가 5월 영령의 곁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생전 안여사와 함께했던 시민사회 동료들과 5월 원로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이들의 곁을 지켰던 그의 정신을 잇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시간,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자리에서 관장님은 먼저 5월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5월 역사 그 자체인 안여사는 민주화 동지이자 배우자인 고 명록은 전남대 교수 묘역에 합장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항쟁 당시 모습으로 거의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전남도청을 누가 운영할지 결정하는 일은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예정된 일정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이 2년 만에 가림막을 벗고 하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건물과 시설 공사는 마무리됐고 콘텐츠 설치도 내년 1월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복원이 끝난 이 건물을 누가 운영할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복원이 이루어지기 전 옛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신 역할을 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이었습니다. 5.18의 심장부에서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한다는 게 전당을 지금 자리에 세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전남도청을 누가 운영할지를 놓고 광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화계는 종전처럼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을 맡아서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의 운영 주체, 이 문제는 전당에 원래 유기체적 5개원이 협력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반면 5.18 단체와 진보 진영은 옛 전남도청을 전당에서 분리해 문체부 산하의 다른 조직이나 행안부 등 다른 부처에 맡기자고 주장합니다. 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부수적인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시너지를 갖고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정하는 일이 해를 넘기게 되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기구였던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의 활동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추진단은 복원이 완료된 전남도청을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5월 1일 5.18 기념행사 시작에 맞춰 개관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운영기관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체부가 발주한 연구 영역은 어느 경우든 옛 전남도청을 운영할 기관은 6개에서 10개 팀 규모의 조직과 최소 4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운영 주체가 결정된 뒤에도 정부 직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현수막 훼손 사건에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신 의원 현수막 25개를 훼손 철거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수사한 결과 주 의원의 지역 선임 보좌관 김모 씨가 이를 사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분하고 훼손된 현수막 복구를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신정훈, 주철현 두 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남 지역 간부급 공무원들의 공원 일몰제 적용 토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광양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지난 2019년 서천변 서산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일몰제 적용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를 통해 1,4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광양읍 시민과의 대화 자리와 광양시 의회에서도 공론화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무안국제공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을 비롯해 무안공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치 어디까지 왔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시계는 참사 1년 전 그 시간대에 멈춰버렸습니다. 공항에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절규, 슬픔만 가득한 채 모든 게 정지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무안국제공항에 항공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교체와 활주로 연장, 교류 대응 전담 인력 증원, 보드돔 구축 등입니다.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은 사고 현장 보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반대로 아직 새로운 시설로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는 지난 9월까지 기존 2,800m에서 3,160m로 연장됐고 부대 공사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류 대응 전담 인력도 기존의 4명에서 지난달까지 8명으로 늘었고 내년까지 12명으로 증원됩니다. 교류 충돌 예방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는 4월, 음파 발생기도 지난 9월까지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핵심 장비인 교류 탐지 레이더는 지난 10월 말 시험용 장비가 설치됐고 본 레이더는 설계 용역 중입니다. 원거리에서는 레이더로, 중거리에서는 드론과 음파 장비 등으로, 근거리에서는 전담 인력을 통해 교류 충돌을 방지하는 일명 버드돔은 내년부터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청년층을 표적으로 한 전세 사기가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세가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대량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아파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시세가 저렴한 소형 대단지 아파트. 순천 시대, 광양 성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피해자 대부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고 사회적 독립을 위해 나선 청년입니다. 강대에서 순천으로 이직하면서 집을 알아보게 됐고 연중에 오다 보니까 사실 주변의 원룸들이랑도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시대 아파트를 추천하더라고요. 전남에서 접수된 1,075건의 전세 사기 피해 가운데 68%가 아파트에 몰려 있습니다. 표적이 된 아파트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대량 매집이 가능한 구조라서 수십에서 100채 이상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청년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반복되는 상황.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전단이나 현수막을 보고 아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언론에서 보면은 광양시, 순천시가 갭 투자하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나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정 법률적 지원에 나섰으며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내년에는 기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실력의 토양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안전망으로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고 맞춤형 성장을 통해 실력을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운영으로 미래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과학 중점 주간 운영으로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등 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부대가 위치한 강원도민들은 소음과 경유 스모크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1인 시위가 5년을 꽉 채웠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문화방송 황구성 기자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켓을 들고 공군 부대 앞에 선 주민들. 블랙이글스를 비롯한 군용기 소음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지 1800일, 5년이 됐습니다. 굉음 속 고개 비행을 하는 블랙이글스의 순간 최고 소음은 120데시벨 정도. 바로 앞에서 천둥이 치거나 폭죽이 터지는 소리로 즉시 청력 손상이 가능합니다. 소음 영향구역이 있는 6개 초중고 가운데 가장 심한 일종 지역에 있는 한 초교에서는 사시사철 방음창을 닫아 놔야만 겨우 수업이 가능합니다. 80명의 아이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수업 시간에 창문을 닫지 않으면 소음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받고. 횡성 원주 주민들로 구성된 군용기 피해 대책위가 결성된 건 2017년. 블랙이글스 해체 등 소음 대책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자 5년 전 출근길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한 해 200회 정도인 훈련이 절반으로 줄었고 매년 10만 리터 넘게 산천에 뿌려졌던 유해 경유 연기는 내년부터 친환경 물질로 대체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거리로 나서는 건 소음으로 인한 수많은 주민들과 가축들의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총을 들었도 아니고 칼을 들었도 아니고 돌팔매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는 것. 공군이 내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에 나서면서 블랙이글스 대책 촉구 운동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내년부터 전략부대를 중심으로 속속 배치되면서 공군이 낡은 기종인 블랙이글스를 후방으로 이전할지 아님 신기종으로 전환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정해진 게 없고 군사기밀이라 설명이 어렵다는 게 공군 측 설명입니다. 대책위는 발전비 전력 교체 추이에 맞춘 소음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활동들이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시점을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문제, 저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책위는 또 민간공항보다 완화돼 있는 군공항 보상 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중단 없이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카쉐어링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 빌려 쓰는 분들 많으시죠? 업체들은 사고가 나도 자기 부담금이 없는 완전 보장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거액의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충북 김주혜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마트 주차장. 곳곳에 주차돼 있는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이 눈에 띕니다. 렌터카와는 달리 마트와 주택가 등 가까운 곳에서 시간 단위로 손쉽게 빌려 쓸 수 있어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는 카쉐어링 차량을 이용한 뒤 업체로부터 약 35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반납한 차량 앞부분에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카쉐어링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반납한 지 2주가 지난 후에야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비자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고가 나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자기부담금 영원 옵션을 웃돈을 주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약관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제가 냈다라는 100% 보장이 없기도 하고 저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가장 비싼 옵션을 굳이 선택해서 들었던 건데 지난 10월 또 다른 소비자는 자기 부담금 최대 70만 원의 면책 상품을 믿고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1,200만 원. 알고 보니 자차 보상 한도가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 규정은 앱 초기 화면에선 볼 수 없었고 메뉴를 한 단계 더 들어가 약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약관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고객이 약관을 확인을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이제 그게 좀 되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시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42건. 이 중 사고 관련 분쟁이 133건으로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면책제도에 가입할 때 많은 사고가 나도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없거나 극히 적은 걸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아예 적용이 안 되거나 보장이 극히 제한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카시어링 업체 3곳에 대해 자차 손해 면책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와 재배 기술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성원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수직으로 설치된 것은 화분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이지만 LED 조명을 받으며 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24시간 유지됩니다. 그런데 화분 안에는 흙도 없습니다. 양액을 뿌리에 뿌려주는 분무형 재배 방식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한 해 내내 농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온실에 심어놓은 딸기보다 생육이 훨씬 빠릅니다. 수직 재배여서 관리에서부터 수확까지 작업 동선도 짧습니다. 양액은 회수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합니다. 컨테이너다 보니 농사 장소 선택도 자유롭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농민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가 최적의 식물 공장 운영 방법 찾기에 나선 겁니다. 식물 공장은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가 가속됨으로써 딸기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들이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의 재배 기술을 찾는 것은 기본. 식물 공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투자비와 운영비를 줄일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라든지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누구든지 저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어린모를 키우는 육묘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만큼 관련한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딸기 화합 문화가 지연되고 또 병해충도 많이 발생해서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식물 공장에서 우리 인위적으로 온습도,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건전묘도 생산할 수 있고 엄습한 기후 위기 속에 식물 공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사의 비전을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 마이스 허브로 제시하고 통합 이후 하나의 공사로 작동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관광 마이스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관광공사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 출범한 공기업으로 시장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장 선임 시 3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광주 지역 1인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1인 가구의 46%가 월세로 살고 있고 36%는 주택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측면에서는 외로움과 우울감 지수가 5점 만점에 2.6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철도망 구축 등의 내년도 철도 공항 분야 인프라 확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철도 분야에선 국비 5,700억 원이 투입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준공과 국비 1,722억 원이 반영된 광주 송정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착공이 예정됐습니다. 또 예산 81억 원을 투입해 무안과 여수공항의 조류 탐지 레이더를 구축하는 안전성 강화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막 구축 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관련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훨씬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도에 그치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7,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해넘이 시각 궁금하실 텐데요.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해넘이 시각은 오후 5시 30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밤 사이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3에서 8cm, 서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순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순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영상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